자,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도 역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치 모두 예상보다 3%에서 5%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이 말을 하고 주가가 다시 폭등을 했죠. 이번 테슬라 실적에서 볼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딱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FSD입니다. 자, 머스크가 이번에 엄청나게 확실한 어조로 말을 했어요. 올해 6월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버전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인간의 감독이 필요 없는 버전을 내놓겠다. 이게 우리가 통상 말하는 4단계 이 고도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할 일이 이제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까지 안 됐냐? 네, 엄밀하게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3.7단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 기준에 따라는 언슈퍼바이즈드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 3%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 이게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사실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피로서 세워지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무조건 날 겁니다. 그러면 또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정반합이 이루어지면서 기술이 점점점 성숙해 가는 단계거든요. 그렇다고 100%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어리석은 짓이죠. 지금 다른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빨리 쫓아오고 있는데 이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입니다. 이걸 트럼프도 알고 있고 머스크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는 상당히 빨리 철폐가 될 겁니다. 사실 트럼프 이후 테슬라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어요. 테슬라 실적이 올랐나요? 아니면 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규제가 철폐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규제가 철폐되면 결국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번 어닝콜에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올해 6월에는 진짜 시작한다. 본사가 있는 텍사스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다음 2026년에는 미국 전역까지 하겠다. 자, 이 말을 한지 어느덧 한 7, 8년 동안 계속 양치기처럼 해왔는데 사실 이거 맨날 한다고 하고 안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일론 타임이다. 그런데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누적 3억 마일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이건 그 어떤 기업도 비빌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압도적인 수준의 데이터량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도 같이 있고요. 덕분에 이 사고간 주행 마일이 거의 800만 마일에서 900만 마일당 한 번 정도 사고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기계의 운전 실력이 사실 미국 평균 운전자보다 거의 10배 정도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 역시 거의 입증이 됐습니다.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운전자 개입 역시 거의 1000km당 한 번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바로 사용자들이에요. 테슬라의 FSD 북미 구독률이 거의 2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북미 운행 대수가 대략 300만 대고 글로벌로 800만 대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북미 운전자라고 해도 한 달에 대략 $100나 되는 이 구독률을 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초만 해도 2%밖에 안 됐는데 지금 24년 7월 기준으로 한 12%고 25년 1월 기준으로는 추정치인데 한 18%에서 20%까지 다다른다고 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이 FSD 구독률이야말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지표이고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언슈퍼바이즈드 버전이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로보택시,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언슈퍼바이즈드 버전이 필수입니다. 왜? 인간이 감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보택시처럼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언슈퍼바이즈드 버전이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야, 이 로보택시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주가가 오르는 걸까? 저 여기도 또 삼증이 또 중요한 분석을 해놨길래 이걸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웨이모나 테슬라, 우버 이 드라이버들의 수익을 비교를 했어요. 당연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일당 요금을 보시면 웨이모는 마일당 1.4달러, 테슬라는 마일당 0.3달러, 우버 같은 경우는 마일당 1.4달러로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이 요금을 부과할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 우버는 직접 운전을 해야 되고 웨이모 같은 경우 차 한 대에 3억, 4억 혹은 5억씩 하니까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일당 운영 비용이 테슬라가 가장 적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금에서 운영 비용을 뺀 실제 순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테슬라는 대략 마일당 0.15의 순수익이 나게 돼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웨이모 같은 경우 0.9로 수익이 테슬라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높죠? 그러면은 이 웨이모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 근본적인 전제부터가 다른 게 웨이모의 차량은 테슬라 사이버캡보다 10배 이상 비쌀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가동률 57.4%를 곱해줘서 연간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테슬라 소유주가 20% 정도 수수료를 뗀다고 생각하면 대략 1년에 6,000불 정도, 하나로 한 800만 원 정도를 테슬라 로보택시로 벌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테슬라 소유주가 아니라 테슬라에서 직접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당 매출 총이익이 대략 7,749달러, 그러니까 하나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차값의 3분의 1이에요. 3년 굴리면 원금 다 뽑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원금 회수 기간이 3년인 투자 상품은 여러분 이런 게 어디 가도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테슬라가 1년에 대략 200만 대 정도 만들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걸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가 소유하고 전부 다 로보택시로 돌렸을 때 이 순이익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이게 ROI로 치면 대략 30%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의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싸다고 느낄 정도의 그 정도 수익성이 될 거예요. 뭐 물론 이건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고, 아무리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들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본인들이 다 잡고 로보택시를 운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냥 뭐 재미로 한 가정이고, 그만큼 이 로보택시 사업이 엄청난 수익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테슬라 FSD의 수익성도 엄청납니다.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카메라 8개, 초음파 센서 12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CPU 플러스 GPU인 하드웨어 4.0이 대략 826달러, 요거 다 합치면 1,300달러가 나오게 되고, 이걸 개발비를 이제 얼로케이션에서 FSD 대당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2,400달러가 나오는데 현재 FSD 8,000달러 정도 하죠. 그랬을 때 결국 이 테슬라 FSD는 70%의 마진이 남는 정말 엄청난 수익성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FSD 라이센싱을 다른 회사에 팔 수 있어요. 이번 어닝콜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말했냐,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차별 카메라 위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자, 이게 사실 저의 생각인데 FSD 라이센싱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 차량의 구조라든지 전자제어 유니트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하드웨어 4.0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완성차 업체랑 많이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좀 테슬라에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완성차 업체에서 만약에 내가 현대차다 그러면 야, 우리 라이센싱 할게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 변경이 거의 재설계 수준으로 필요할 거예요. 플랫폼을 아예 바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게 된다면야 또 수익을 엄청나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몇 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도 어닝콜에서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현재 연간 1,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벌써 이만큼 만들었나 싶긴 한데, 더 놀랄 점은 2026년에는 10배 정도 확장시켜서 연간 1만 대 만들고 판매까지 할 것이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까 FSD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현재 가치로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를 지니냐, 뭐 이견이 있겠으나 이 추정치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한 5배는 더 올라도 이 옵티머스가 만약에 진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면 뭐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뭐 쉽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결국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실적 자체는 뭐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FSD에 대한 기대감, 이 FSD가 앞으로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선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